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인사관리처의 김대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소개 순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LH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근무 환경 및 근무지 현황, 그리고 세 번째 LH 채용 전형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은데 제가 일반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 미션은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을 선도한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저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역은 보시는 바와 같고 조직은 약 9,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복지 사업, 신도시 조성, 주택 건설,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 해외 개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언급드리지 않은 사업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그런 공사고요.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이 주거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나가시면 바로 LH 이런 아파트들 보이실 거예요. 그런 아파트들 많이 해서 다양한 분들께 주거 안정을 드리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재무 현황부터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21년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약 201조, 국내 주요 그룹 자산 규모로 했을 때 5위에 해당되는 규모고요. 손익 규모는 매출액 27조, 당기순이익 4조, 연차별 투자는 약 30조 정도 하고 있고, 이 규모는 공공부문 전체 투자액의 약 30에서 45%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사업 현황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378개 지구에서 361조, 주택사업 13만 호, 그다음에 주거복지 사업도 141만 호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이 내용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LH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규모가 큰 기관이다라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근무 환경 및 근무지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연봉으로는 평균 연봉이 약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5급 초임으로는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1호봉 기준이고 현장 근무 수당이라든지 자격 수당 이런 수당들은 반영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성과급으로는 기본 연봉 외에 월 기본급의 약 200%에서 500% 정도 드리고요. 휴가는 연차 기본휴가, 경조사 휴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인천공항공사에서도 교육제도라든지 기타 복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내 대학 외부 위탁이 있고 자체 위탁, 국외 학위 과정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국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합숙소를 일정 요건만 충족하시면 100% 다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임차사택 보조금이라든지 건강검진, 직장 보육시설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은 혜택들을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택을 제공해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냐 보면 수도권에 가장 많은 비율을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 강원, 본사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서 진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좀 신입사원 지원자분들께서 진주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좀 많아서 제가 이 표를 준비를 했고, 보시다시피 수도권 비율이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LH 채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는 우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아래와 같은 채용 원칙들을 갖고 있는데요. 인재상으로는 코어 리더십, 소통 성과, 도전 공익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인재를 채용하겠다라는 기치 아래 여기 공정 투명한 채용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채용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이의 신청을 받고 친인척 채용 인원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능력 중심 채용으로 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학력, 어학, 성별, 연령, 출신지 등 불필요한 정보를 전혀 받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도 오늘 상담부스를 운영해 보니까 연령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좀 많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40대
합격자도 항상 발생을 하고, 그리고 20대 초반에도 다 입사하시는 만큼 연령에 대해서는 정말 100%, 그리고 연령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형평적 인재 채용으로 저희는 채용 목표제라고 해서 이전 지역 인재, 그다음에 비수도권 인재, 양성평등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해서 채용을 운영하고 있어서 입사하시기에 좀 수월한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채용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 채용 절차는 보시다시피 공고, 서류 전형, 필기, 면접, 인턴 근무, 채용형 인턴 근무하시고 정규직 임용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채용 가산점은 특별의대 가산점, 일반 인턴 이런 가산점들이 있고, 이 내용들은 아무래도 22년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23년에 공고를 하게 되면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을 거니까 이건 참고 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는 서류 전형입니다. 이 서류 전형은 저희는 원래 자기소개서 5급 공채 기준으로 자기소개서 90, 어학 성적 10, 그리고 가점으로 자격증 특별 우대를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올해 저희가 대폭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홈페이지에는 안내를 드렸고,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2년도 자기소개서 질문인데 크게 보시면 지원 포부,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서 나오고, 예. 저희 공고문 찾아보셔서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거 보셔도 나오시니까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NCS 경험 및 경력 활동, NCS 직업 기초 능력, 거기에는 준법 윤리의식,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여기 항목들 보시다시피 저희 일반적인 요즘의 트렌드는 자기소개서 평가를 잘 안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필기 전형은 이제 필기 전형은 5급 공채와 6급 공채가 있지만, 5급 공채에서 NCS 60%, 직무 역량. 직무 역량은 사실 전공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NCS를 심화해서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NCS 심화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NCS 문제에 LH에 대한 지식을 좀 더 결부시켜가지고 좀 LH의 상황을 좀 엮어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나중에 공고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예시 문제인데 꼭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고 NCS가 이런 형식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은 저희는 종합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을 융합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1대 다 방식, 면접관 4명 그리고 지원자 1명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시간이 1대 다 방식이다 보니까 20분간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직무와 인성을 한꺼번에 보거든요. 근데 직무 면접은 내용을 제가 지원한 분야에 따른 전공 지식도 물어볼 수 있고, LH의 사업 분야와 좀 연관시켜서 질문이 들어오는데 LH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파악하시고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직무 면접할 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꼬리물기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딱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또는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은 저희가 아까 자기소개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해서 제가 실제로 쓴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좀 자기소개서에 거짓으로 작성을 하시면 나중에 다 최소 이게 10분 이상 진행되는 면접이니까 다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의 경험을 진솔하게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최종 합격자 선정을 할 때는 저희는 제로 베이스 방식은 아니고요. 필기 전형 30%, 면접 전형 70%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배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아무래도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인턴을 진행할 때 교육평가, 그리고 실제로 근무지 배치 받고 근무 어떻게 하시는지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뭐 부적합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뭐 절대 점수가 있는데 거기만 충족하시면 전환되기 때문에 입사하시고 나서 나중에 잘 근무하시면 별 문제 없이 전환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구분 채용과 채용 목표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의무 고용 비율보다 2배 7.2% 할당해서 별도 구분 채용하고 있고 보훈 채용도 법정 의무 고용 비율보다 2% 더해서 8% 구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목표제는 이전 지역 인재 30%, 비수도권 지역 인재 35%, 양성평등 한 가지 성이 25%에 달성하게끔 그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 사항 말씀드리면 지역 전문 사원이라고 해서 한 개 지역에서 본인이 지원하신 지역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근무하실 수 있게끔 하는 채용인데요. 이 채용을 왜 도입했냐 하면 아무래도 그 근무지가 일정한 주거지를 형성하시고 근무를 하셔야 좀 안정된 생활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보셨다시피 지역개발 사업들을 다양하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수록 저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 전형 개량 평가 확대 관련해서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2023년 채용 계획. 2023년 채용 계획은 저희는 신입사원 약 200명으로 해서 하반기 공고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5급 180명, 6급 20명 규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류 전형 평가 항목을 변경한 내용은 자기소개서가 기존 9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고, 그 다음에 어학 능력이 10%에서 40%로 30%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 직무 수행 관련한 자격 내용이 20%가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에 띄워놨는데 저희 LH 채용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드렸어요. 이게 사전에 저희가 이런 평가들을 안 하다가 갑자기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좀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띄워놨고, 이 내용을 보시면 간단하게 영어 능력은 토익, 탭스, 토플 해서 토익 기준 850점이면 만점인 것이고, 직무 능력은 뭐 사문 분야에서 이러한 능력들, 뭐 IT에 대한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고, 이제 본인께서 만약에 지원자들 분들께서 LH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이 내용들을 봐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형별 간단한 팁 말씀드리면 서류 전형에 있어서는 자기소개서 당연히 성의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자격증 및 어학 점수를 이제 어느 정도 맞춰서 점수를 취득을 해주시고, LH와 관련된 경험이 아닐지라도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다, 뭐 그러한 경험을 많이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LH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현안 사업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면접 전형 시 기반 질문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위로 썼을 때는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면접 볼 때도 옆에 지원자분이 허위로 작성을 하셨다가 좀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면접 결과는 좋지 않겠죠. 그리고 블라인드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이 블라인드 위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걸 하면 위반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케이스별로 나눠드리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공고부터는 좀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헷갈리시지 않도록 아주 상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필기전형. 필기전형은 LH 시험에 응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긴 지문의 내용을 빠르게 읽고 핵심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 많이 접해 보시고 자료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설명
넘길게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나서 이제 어떤 질문이 있다 생각되시면 답변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맨 뒤 계신 분.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온 강태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딴 건 아니고 지역 사원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그게 의무 고용 기간을 채우고 난 다음에 차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일반적인 로테이션 돌리는지, 혹여나 제가 집이 부산 울산인데 일을 5년간 거기서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서울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뜻을 펼쳐보고 싶다 해가지고 약간 인사상으로 가점을 들어가가지고 가는데 유리해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 지역 전문 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 전문 사원은 일단 5년을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 직원과 똑같이 순환 배치가 되는데요.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근무지를 지원해서 가실 수 있는 당연히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인사 사정상에 원하신다 하더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저희 제주도에서 고향이 제주도이신 분인데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고향이 뭐 진주나 이렇게 하진 않지만 진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진주 본사에서요. 다양한 지역에서 본인이 근무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곳 지원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사에 맞춰서 희망 근무지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는 당연히 반영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여기 옆에 초록.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안재영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가점에 한국사 자격 시험이 있는데 그게 유효 기간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도 딴 게 적용이 되는지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체험형 인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체험형 인턴도 마찬가지로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사 자격 시험에 대한 기한, 그다음 두 번째 체험형 인턴의 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여기 위에 보시다시피 22년 채용 기준이거든요. 이때는 여기 보시면 한국사 능력 시험에 2급 이상 가점을 주는데 기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2010년도에 취득을 했든 2022년도에 취득을 했든 한국사 능력 시험 자격만 있으시면 반영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기존 내용이고 이게 저희 평가 기준으로 항목으로 반영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한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채용형 인턴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체험형 인턴에서는 저희가 자격증 평가를 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입력하시는 란도 없을 뿐더러 따로 뭐 별도의 비계량적 요소로 작용이 되느냐,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가 파악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니. 자, 다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신입사원분도 옆에 계시니까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온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무랑 기술이랑 토익 기준이 혹시 850으로 똑같나요?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 건축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신입사원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면접 준비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뭐 공부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사업 공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심층 면접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제 생각을 묻는 꼬리 질문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보를 참고할 수 있는데, 그 PDF 파일을 정말 다 회독해서 내가 이 사업만큼 적어도 3개 정도는 내 생각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또 면접에서
경험 정리가 가장 중요했는데 아무래도 질문을 받다 보면 내가 이 경험을 대답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저의 주요 강점을 3가지로 추려서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그 경험으로 돌려서 대답할 수 있게끔 그 3가지에 있어서는 그 3가지를 통해 얻은 키워드를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었을 때도 A라는 경험으로 답변을 했고 가장 뿌듯했던 경험이란 것도 A라는 이제 경험으로 대답을 함으로써 좀 더 확실하고 명료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잠시만요. 그 말씀 주셨다시피 사람의 경험이라는 게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 프로세스 이제 정리를 해놓고 답변해 주셨다는 그 내용이고요. 자, 이어서 질문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서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신입사원분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필기 전형 준비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셨고 또 어느 직렬 과목에 공부하셨던 과목의 노하우 정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일반 행정직이어서 전공 시험을 따로 준비할 게 없었고 NCS 심화 버전이 있다는 게 저도 조금 처음엔 어려웠는데 실제로 봉투 모의고사를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정말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을 빨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직무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피셋 위주로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했고 서류를 합격한 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의 공고문과 사보를 꾸준히 읽었고 제가 시험을 보러 가는 그 길에도 계속 공고문을 읽었던 게 실제로 문제 해결이나 의사소통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이런 모집 공고의 이런 자격 사항이라든지 예외 사항을 조금 더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학과 건축직무 준비하고 있는 지원자인데요. 설명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분사에 이제 공공주택 사업이나 분양 사업 부서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입사하게 된다면 1, 2년 차에 하는 업무가 무엇이고 본사와 이제 지역본부의 업무하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직이라서 명확하게 이제 심층적인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축직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사업 승인 업무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현장 감독. 현장 감독이라 하면 이제 건축 현장에서 실제로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설계 쪽도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본부에서는 대부분 사업 승인 업무는 작게 하시고 현장 감독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사에서는 아무래도 사업 승인이라든지 설계 이런 쪽을 좀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입사원으로 처음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 승인이라든지 뭐 설계 이런 쪽은 좀 신입사원이 수행하기에는 좀 어렵거나 관련 법이나 이런 지식들이 좀 많이 필요한 업무라서 현장에 배치되셔서 현장 감독을 수행하실 확률이 높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채용 박람회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름해 주셔서 저희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하반기 채용 공고 예정인데 많은 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많이 저희 회사 제 예비 소집할 때 한번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